안녕하세요, 장기택입니다. EQC 시승회에 왔습니다. EQC는 벤츠가 처음으로 내놓은 대량 생산형 전기차입니다. 예, SUV 스타일로 만들었고요. 뭐 많이 보시던 GLC, 예, GLC SUV, GLC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GLC의 스킨 체인지를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GLC는 여기에 뭐 캐릭터 라인도 하나 지나가고 뭐 이러잖아요. 예, 근데 철판을 다 바꿨기 때문에 EQ 브랜드는 최고의 효율을 위해서 이런 불필요한 라인을 잡지 않고 전반적으로 물방울처럼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모습도 보시면은 둥글둥글하게, 예, 그리고 캐릭터 라인 같은 거 넣지 않고 둥글둥글하게 디자인한, 예, 이렇게 해서 스킨 체인지를 다 했고요. 요 안에 골격을 보시면은 GLC의 골격, 그리고 뭐 요거는 세시라든가 이런 뭐 현가 장치 이런 것들이 GLC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단부터 만들지 않고 이런 SUV 스타일로 먼저 만든 거는 배터리를 바닥에, 예, 넣었기 때문이죠. 지금 배터리가, 예, 배터리 바닥에 지금 다 안 보이는데요. 배터리가 이 바닥에 좀 깔려 있어서, 예, 바닥에 깔려 있고 배터리가 여기 시트 밑에 쪽에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뒷시트 밑에 들어가 있고요. 이 센터 터널이 조금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무슨 컨트롤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정도 뒷바퀴 앞부분까지 배터리가 80kWh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80kWh 배터리면은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그 전기차 중에 좀 배터리 큰 거 들어갔다는 전기차가 64kWh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아이오닉은 아니고요. 니로 전기차 같은 게 68kWh 정도 들어가 있고, 뭐 소울 전기차도 64인가 68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큰 80kWh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전기 모터가, 우리나라 전기차는 전기 모터가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앞바퀴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EQC는 앞바퀴에 하나, 예, 뒷바퀴에 하나, 이렇게 전기 모터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모터가 각각 한 204마력 정도 내고요. 두 개 모터 합쳐서 408마력을 낸다고 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벤츠는 이제 후륜 구동 방식을 썼던 브랜드라서 후륜의 비중을 좀 많이 뒀다고 해요. 그래서 후륜 같은 경우는 똑같은 용량의 배터리이긴 하지만 조금 역할은 다르다고 합니다. 앞바퀴는 차체 방향을 잡거나 차체 효율을 높이고 뭐 이런 위주로 좀 활용하게 돼 있고요. 뒷바퀴는 구동력 위주로 좀 책임을 져서 두 개의 모터가 약간의 성격은 좀 다르게 구동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몰아봤더니 뭐 워낙 좋은 차체라서, 벤츠의 이 차체가 워낙 좋은 차체이기 때문에 달리는 거는 뭐, 예, 게다가 또 조용한 전기 배터리와 전기 모터로 구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조용하게 아주 뭐 잘 달리고요. 근데 뭐 오늘 코스가 뭐 여러 가지를 다 체험해 볼 수 있는 코스가 아니라서 그냥 고속주행 위주로 포천 갔다 오는 거였는데 뭐 깔끔하게 잘 달리더라고요. 예, 그냥 전반적으로 전기차의 깔끔한 맛이 다 있었습니다. 예, 기분 좋게 시승을 했고요. EQ라는 브랜드는 벤츠에서 이제 계속 쓸 전기차 브랜드인데요. 이 EQ라는 브랜드는 그 가장 미래적이고 합리적이고, 예, 그런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이제 EQC라는 브랜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EQS도 나오고요, 뭐 EQE도 나오고, 예, 계속 EQ 시리즈가 계속 이제 투입이 될 겁니다. 앞모습은 다 이렇게, 예, 다 검은색으로, 헤드램프부터 라디에이터 그릴 이런 것까지 다 검은색으로 감싸면서, 예, 여기는 지금 뭐 공기가 들어가는 쪽으로 다 뚫려 있어요. 그리고 안에 풀랩이 있어요. 그래서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풀랩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안에 열 순환 조절을 합니다. 뭐 전기차도 여러 가지 컨트롤러나 전기 모터
이런 것들이 전기에 의해서 열이 나거든요. 그래서 열을 식혀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안에 냉각수도 들어 있습니다. 냉각수가 순환을 하면서 배터리나 뭐 컨트롤러나 뭐 이런 것들을 냉각을 시키겠죠. 확실한 내용까지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네, 근데 냉각수는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 GLC랑 비슷하게 디자인을 했는데, 근데 몇 가지 이제 다른 포인트만 찍어드리면은 휠 디자인은 이게 고효율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휠에 이렇게 뚫려 있는 데를 최소화해서 좀 답답하게 막혀 있는 듯한 휠이, 쟁반 같은 휠이 제일 회전 저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쟁반 같은 휠로 하면 너무 또 냉각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 정도만 지금 뚫어놨는데, 요거를 다 은색으로 하면 휠이 너무 답답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검은색으로 해놓고 하나는 은색으로 해서 휠이 좀 상쾌해 보이게, 많이 막혀 있지만 상쾌해 보이게 디자인을 했고요. 요런 라인들을 많이 이렇게 집어넣은 거는 좀 전기차적인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우리 그 전기회로 기판 뒷면에 보면 이런 라인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형상화해서 디자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렐리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20인치입니다. 안쪽에는 딱딱한 재질로,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벤츠는 원래 차를 만들 때 흡음재를 써서 소음을 줄이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차체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고 뭔가를 다 꼼꼼하게 조립을 해서 설계를 하면은 잡소리가 안 난다 라는 철학으로 차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흡음재로 소음을 줄일 생각을 안 하고 일단 차를 단단하게 다 고정시켜서 단단하게 만드는 식으로 차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흡음재를 뭐 좋은 거를 쓰고 뭐 이런 거는 그다지 신경은 안 씁니다. 그냥 차 자체를 조용하게 만드는 브랜드예요. 예전에도 보면은 차를 단단하게 만들면은 흡음재 굳이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으니까요. 자, 그리고 GLC랑 다른 점이 이거예요. 지금 유리창이 여기 밑부분이 검게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검게 돼 있고요. 여기 검게 돼 있고. 뭐 이거 GLC에는 없던 디테일이에요. 요런 거가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요 펜더 글라스. 펜더 이 글라스가 조금 더 GLC는 요거보다 조금 더 창이 넓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밑으로 좀 떨어지는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위를 조금 올려서 좀 날렵한 느낌을 요 뒷부분에 냈습니다. 오늘 할로윈 파티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차를 장식해 놨다고 해요. 여기 없었으면은, 여기 뭐 루프렉이 없어요. 루프렉 없습니다. 효율이나 이런 거 위해서 여기 루프렉이나 이런 거 없고, 그냥 지붕이에요. 뭐 파노라마 루프까지는 아니고 그냥 썬루프 같은 거 하나 있고요. 그냥 지붕이니까 요거는 감안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요게 좀 더 날렵하게, 이렇게 좀 날렵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밑에가 검게 되어 있다는 건데, 요 검게 디자인을 한 이유는 안을 보시면은요, 이 안에 도어 트림이 요 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GLC는 요 높이가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러니까 그거보다 여기를 좀 더 높였다는 거죠. 이 높이면은요, 안에서 딱 보시면은 차에 탔을 때 요 정도가 지금 높아진 거예요. 요 정도가 높아져서 뭐 저쪽을 보시면 이렇게 높아졌는데, 높아지면은 사람이 안에 딱 앉았을 때 나를 좀 더 안전하게 감싸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안락한 차로 디자인을 할 때 요 벨트 라인을 조금 높이거든요. 그래서 벨트 라인을 조금 높인 디자인으로 실내 공간을 좀 더 안락하게 디자인을 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도 GLC에 비해서 조금 더 안쪽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여기 센터 터널도 조금 더 높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전자나 동방석에 탄 분들이 느끼기에는 나를 좀 더 안전하게 감싸고 있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제가 이거 열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열면은 문이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문이 여기까지 내려가고요. 겉에서 보면은 그래서 끝까지 내려가면 이렇게 올라와 있죠. 끝에서 올라와 있는데, 그거는 이게 지금 전원이 안 들어가서 못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중 접합 유리를 써서 소음도 뭐 근본적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안에는 뭐 GLC랑 비슷한 것 같은데 새로 다 디자인한 거예요. 뭐 이런 거나 운전대나 뭐 시트나 이런 거 기본적으로는 같이
뭐 센터 터널이나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요 밑에 요 아래쪽 패널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공유를 하지만 완전히 요 이제 다른 느낌으로 냈죠. 예. 그리고 뭐 실내 디자인은 뭐 통풍 시트는 이번에 들어오는 거에는 안 들어 있다고 하는데, 예, 요거는 1886 모델이라고 이제 1886년에 벤츠가 처음으로 세계 최초의 차를 개발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1886이라고 했는데, 여기 통풍 시트 안 들어갑니다. 그냥 스웨이드로, 예, 스웨이드로 그냥 시트 재질이 되어 있는 게 여기 1886 에디션이라고 해서 요런 거랑 요런 고급 시트랑 그 다음에 버메스터 오디오라 그러네. 버메스터 스피커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간 게 600만 원이 더 비싸고요. 이거 안 들어가 있는 거는 1억 500만 원. 요거 들어가 있는 거는 1억 1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안에 이 디테일 잘 보시면은요. 안에 요렇게 냉각핀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요게 그 전기 모터의 겉에 있는 냉각핀을 형상화해서 이런 느낌을 좀 냈다고 하고요. 여기 안에 이 디테일도 보시면 송풍구 디테일도 보면은 구리 색깔로 뭔가 전기차적인 이미지를 또 여기서도 냈습니다. 나머지는 뭐 벤츠에서 보던 컵홀더, 예, 스마트폰 충전기, 그 다음에 이제 터치패드, 예, 터치패드고요. 이번부터 다 이제 터치 스크린 다 됩니다. 예,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거 다 터치 스크린 됩니다. 뒷좌석도 뭐 특이할 거 없어요. 예, 뒷좌석도 뭐 특이할 거 없고. 예, 그냥 뭐, 예, 여기 컵홀더 양쪽으로 나오고요. 그냥 이렇습니다. 하여튼, 예, 전기차라서 뭐가, 양산차, 일반 가솔린차, 디젤차, 양산 그 내연기관차를 기본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대부분 다 비슷하고요. 문짝도 뭐 다 비슷해요. 예, 문짝도 이 프리미엄, 이 럭셔리 자동차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 다 했죠. 여기도 이중으로 플로킹 처리해서 다 했고, 뭐, 예, 여기 창틀 감싸는 거, 예, 발포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고무, 여기 고무 형상,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 문짝으로 붙는, 예, 이건 지금 딱딱한 거잖아요. 딱딱한 거에 여기를 코팅 처리를 해서 엉덩이로 이렇게 밀고 나왔을 때도 잘 안 벗겨지게 요런 처리도 참 잘했습니다. 예, 문짝도 원피스로 든든하게 잘 만들었고요. 다 막혀 있습니다. 다 막혀 있습니다. 예. 다 막혀 있고, 근데 이제 이걸 열면 이제 요 안에 전기 모터가 가운데 크게 큼직하게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뭐 인버터, 컨버터 뭐 이런 그 장치들이 여기 이제 둘러싸고 있죠. 냉각수가 뭐, 들어가는 걸로 봐서 이 냉각수 통로를 잘 따라가면 어디를 어떻게 냉각시키는지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전기 모터 쪽으로 일단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요. 예, 그리고 저쪽 뒤는 확인이 안 되는데 저 뒤쪽으로 가서 배터리가 80kWh나 되면은 배터리 쪽으로도 냉각수가 돌지 않을까라는 추측인데, 예. 근데 이제 특이한 게 여기 보시면은 이 든든한 철봉 같은 걸로 여기를 이렇게 감싸놨어요. 이게 전기 모터를. 그래서 이런 것만 보면은, 이런 거는 솔직히 다른 전기차에는 없는 디테일이잖아요. 근데 이 전기 모터의 그 순간 토크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전기 모터의 그 내구성이라든지 전기 모터를 잡고 있는 마운트의 내구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뭐 불필요한 진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든든하게 철봉 같은 걸로 너무 든든하게 감싸 놓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벤츠가 차를 만드는 철학 자체가, 예, 뭔가 덜렁거리게 안 만듭니다. 뭔가 꽉 다, 모든 부품들이 꽉 다 잡고 있게 만들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예, 그래도 뭔가 진동이 나거나 그랬을 때 흡음재를 쓰지, 뭔가 이렇게 좀 덜렁거리게 만들어 놓고 흡음재로 잡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기 모터도 너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든든하게 잡아놓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여기 이제 주간 주행등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예, 여기서 요렇게 들어옵니다. 예, 요게 여기가 6cm가 안 될 거예요. 6cm가 넘으면은 뭐 여기도 또 뭐 이렇게 되는데, 간격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덩어리로 이렇게 딱 해서 인증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은 들고요. 자, 이걸 보시면은, 네, 트렁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도 지금 다 배터리를 완전히 시트 밑으로 안 보이는 대로 다 숨겼네요. 그래서 여기도 수납 공간으로 상당히 쓸모 있게
만들어 놨고요. 전동식 트렁크고요. 지금 여기 후방 카메라가 없잖아요. 이렇게 열면은 요게 그냥 지금은 저렇게만 나오는데 그 후방 카메라를 하면 저게 또 들리면서 그 안에 카메라로 또 나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저렇게 해놓는 이유는 카메라가 여기 노출이 되어 있으면 여기 이제 바닥에 있는 먼지나 이런 것들이 자주 붙어서 카메라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뒷부분에 이렇게 카메라가 필요할 때만 나와서 하는 걸로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머플러 따로 없죠? 전기차기 때문에 머플러 따로 없고 머플러가 있는 듯한 그런 디테일만 이렇게 되어 있고 머플러는 따로 없습니다. 너무 낮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전기 모터 있고 그래가지고 전기 배터리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너무 낮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 최저지상고 기준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완화됐어요. 예전에는 12cm 이상 남겨뒀어야 되는데 그거 조금 완화됐습니다. 요즘 차들이 이제 도로 포장률이 좋기 때문에 굳이 12cm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휠아치에 이런 거 감싸 놓은 거는 차 디자인을 이렇게 좀 유선형으로 이렇게 깎다 보니까 요 부위가 요 타이어보다 조금 더 좀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인증이 안 나거든요. 타이어보다 언제나 차체가 위로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차체가 더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런 립을 여기다 이렇게 대는 거예요. 콤보 방식의 충전입니다. 콤보 방식의 콤보 방식의 충전 방식이고요. 자,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은 대부분 EQC 400에 대해서는 요건 1억 500만원짜리네요. 1억 500만원짜리. 여기 붐메스터 스피커나 이런 게 없고 여기에 발받침이 없는,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1억 500만원짜리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게 1억 500만원짜리 여기도 크롬 도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1억 500만원짜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1억 1100만원짜리. 일단 자세한 느낌은 시승 영상에서 주행 느낌까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 대략적인 스펙만 말씀드리면은 408마력입니다. 앞에 전기 모터가 있고요. 본닛에 전기 모터 있고 뒷바퀴 사이에 또 전기 모터가 있는데 한 이게 200마력 언저리 정도 되는 모터 두 개가 합쳐서 408마력을 내고 있는 전기차라서 상당히 가속이 좋습니다. 벤츠에서 발표한 거는 제로 100이 시속 100km까지 5.1초인데 저희가 계측기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한번 실측을 한번 해보고요. 두 명이 타서 하는 거기 때문에 5.1초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80kWh 배터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주행 가는 거리를 300km 남짓되게 한 308km? 몇 킬로 정도? 이 정도 인정을 받았는데 유럽에서는 NEDC 방식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 450km, 400km 이 정도를 인정을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나가지 않을까. 우리나라 전기차의 주행 가는 거리를 측정하는 측정치가 조금 보수적으로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좀 세게 몰거나 이렇게 해서 주행 가는 거리가 좀 줄어들거든요. 이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들었을 때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른 전기차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살살 몰고 좀 곱상하게 몰면은 조금 주행 가는 거리보다 조금 더 나오는 추세인데 이것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그냥 콤보 방식, 그냥 많이 쓰는 충전 방식이고요. 그리고 그냥 전기차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전기차입니다. 그냥 벤츠 전기차예요. 벤츠 전기차라서 특징적으로 뭐가 다르거나 이런 건 없네요. 그냥 몰아보니까 그냥 전기차인데 앞뒤에 모터가 달려 있어서 가속력이나 이런 것들이 좋다. 그리고 벤츠의 GLC 차대를 그대로 썼거든요. 원래 좋은 차대예요. 이 차대가 C클래스랑 다 범용으로 쓰는 차대인데 이게 코너링 감각이나 주행 감각, 고속 주행 감각 이런 것들이 두루 좋은 차대거든요. 일단 이 좋은 재료를 갖고 전기차를 만들다 보니까 고속 주행할 때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코너링도 안정적으로 갑니다. 일단 조금 더 몰아보면서 몇 가지 말씀 더 드릴게요. D를 넣고
회생제동은 요 패들 시프트로 하는데 이것도 가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벤츠가 이 원래 배기 사운드 외에, 진짜 배기 사운드 외에 다른 사운드 잘 안 넣어요. 그 벤츠 AMG만 해도 뒤에서 나오는 배기 사운드를 마이크로 채취를 해서 앞에 스피커로 쏴주는 한이 있어도 가짜 배기 사운드를 막 넣진 않거든요. 전기차에서도 스포츠 모드를 넣어도 제교 같은 경우는 스포츠 모드 넣어서 급가속하면은 우주선 소리 같은 거 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인데 가속력은 좋아요. 예. 가속력 아주 좋은데 인공적으로 배기 사운드나 이런 건 별도로 없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제로백을 해볼게요. 여기서 자, 하나 둘 셋. (5.3초) 나오네요. 그러면은 지금 한 명이 더 탔기 때문에 혼자 타면 5.1초 나옵니다. 이러면. 네, 5.3초 나왔습니다. 일반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백제로 이 제동 테스트까지는 안 하고요. 5.3초. 네,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한 거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5.3초. 400마력 정도 차에 5.3초면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4초대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 스펙이긴 한데 시스템 안정화라든가 이런 거를 좀 상당히 많이 생각해서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400마력대의 전기 모터, 그 다음에 전기 배터리도 80kW인데 그 내용은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주행 가는 거리도 300km대, 그리고 제로백 이 가속도 5.1초. 좀 보수적으로 안정적인 걸 많이 생각을 해서 100% 막 짜내는 출력이나 짜내는 주행거리로 세팅을 한 게 아니고 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세팅을 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주행도 막 짜내듯이 하는 건 없어요. 풀가속을 하더라도 여유롭게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벤츠가 그냥 가솔린 차를 만들 때도 막 짜내는 세팅 안 하잖아요. 내구성 막 10년이고 20년이고 타도 문제가 없어야지 이게 제대로 된 퍼포먼스다라고 얘기하는 거 했었잖아요. 회생제동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회생제동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이오닉이나 니로 타는 거 이상으로 회생제동을 꽉 걸었을 때는 회생제동이 아주 적극적으로 걸립니다. 회생제동을 4단계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 모드로 하면은 그냥 D 모드가 되고요. 그냥 D 모드. D 모드는 회생제동이 1단계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회생제동이 제가 가속 페달 밟을 때는 힘을 쓰다가 떼면은 회생제동이 한 12 정도 걸리잖아요. 12% 정도 회생제동이 걸리는데 요거를 D-로 하면은요, 한 단계 더 걸면은 35%까지 회생제동을 씁니다. 그 다음에 다시 D-, D2-가 되면은요, 회생제동 많이 하면은 80%까지 회생제동을 겁니다. 그리고 D+ 모드, 이거는 회생제동을 하나도 안 거는 겁니다. 이때는 그냥 제로에 멈춰요. 요런 시스템 같은 것도 요 패드 시프트로 하게 해놨는데 조작하는 것도 편하고요. 그리고 D+, D-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도 괜찮습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크루즈 컨트롤이나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가볼게요. 운전대도 지금 차선 유지 장치까지 켜 있거든요. 그러면 저 앞에 지금 코너가 들어올 때 어느 정도로 얘가 잘 알아먹는지. 벤츠 이런 거 원래 잘했기 때문에요. 차선 잘 알아서 잘 매끈하게 잘 꺾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빨간 손이 나오면서 운전대 잡아라 경고 주고요. 요것도 무시하면은 빨간 손 다음에 무슨 손이 나올까요? 빨간 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빨간 손. 또 경보음 나오고. 그래도 안 잡으면 또 경보음. 계속 경보음을
내주면서 경보음을 내면서 계속 운전대는 돌려주긴 합니다. 네, 비상정지가 작동 중입니다. 그래서 경보음이 울리면서 지금 속도를 110에 맞춰놨는데 계속 알아서 지금 속도를 줄이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정지까지 가는 거거든요. 예, 벤츠는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이런 반자율 주행 기능을 켜놓고 운전대를 계속 잡지 않으면 이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다 라고 판단을 해서 차를 멈춥니다. 예, 차를 속도를 서서히 줄여서, 왜냐하면 뒤에 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의 속도를 서서히 줄여서 이렇게 하다가 거의 멈추게 될 즈음에 이제 BMW는 비상등도 켜주거든요. 예, 근데 벤츠는 제가 예전에 E클래스로 했을 때는 비상등을 안 켜줘서 아, 이거 비상등까지 켜주면은 100점인데 이 얘기 말씀드렸었어요. 에코모드로 들어가면은요, 뭐 가속력이 더 느려진다거나 이러진 않아요. 가속 페달이 좀 무거워집니다. 네, 그러면서 경제 운전을 돕는 거죠. 그 다음에 ESP, 그러니까 주행안전장치도 조금 스포티해진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런 일반 도로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그냥 가겠습니다. 하여튼 운전대는 스포츠 모드에서 조금 무거워집니다. 서스펜션이 뭐 딱딱해졌다가 부드러워졌다가 요런 기능까지는 들어있지 않아요. 가속력이 스포츠 모드랑 에코 모드나 컴포트 모드랑 요 모드에 따라서 가속력이 조금 차이가 있네요. 네, 스포츠 모드가 좀 더 반응도 빠르고 진짜 408마력을 쏟아붓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컴포트 모드랑 에코 모드로 가면은 408마력까지는 아니고 한 350마력 정도까지 쓰지 않나? 요 정도 조금 약합니다. 그리고 반응도 스포츠 모드 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한 템포 쉬고 들어갑니다. 네, 한 템포까지는 아니고 한 반 템포 정도 쉬고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세팅은 그 내연기관 차를 상당히 오래 만들면서 여러 차를 세팅했던 브랜드답게 전기차도 어색하지 않게 여러 가지 세팅을 잘했네요. 벤츠가 그동안 전기차를 이래저래 뭐 많이 만들긴 했어요. 뭐 고성능 전기차도 만들어 보기도 했고, 뭐 이렇게 많이 만들어 봤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대량 생산해서 많이 팔려고 내놓은 전기차는 지금 EQC가 최초거든요. 예, 이게 제대로 우리나라 시장에도 소개된 게 이게 최초인데, 요것이 처음 이렇게 대량 생산 전기차로 만든 세팅 치고는 거의 흠잡을 데 없이 세팅을 잘했습니다. 다른 회사 말씀을 드려서 비교를 하면은 조금 무리는 있을 것 같은데, 예, 영국에 있는 모 자동차 회사의 경우 거기도 이제 요런 거와 비슷한 스펙의 전기차를 만들어냈잖아요. 세팅이 조금 좀 이거 좀 그렇다 그러는 게 있었거든요. 고속주행감이나 뭐 바람소리 뭐 이런 거 막는 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잘했습니다. 그냥 자동차를 잘 만드는 회사답게, 예, 뭐 바닥 소음이나 여기 예, 바람소리나 뭐 이런 것들 다 잘 막았어요. 전기차에서 별도의 소음이 안 나는 전기차인데도 상당히 조용하거든요. 그래도 주행 느낌은 오늘 뭐 그냥 경기도 포천에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아주 간단한 그 시승이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코너링이나 막 이런 걸 통해서 뭐 좌우 바퀴에 뭐 네 바퀴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전기차에서 훨씬 더 다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됐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아까 몰아봤을 때도 이거 뭐 양쪽 바퀴나 이런 바퀴 제어하는 게 전기차에서는 상당히 용이하거든요. 내연기관이랑 차원이 다르게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막 차를 이렇게 막 해도 네 바퀴 제어를 아주 정확하게 그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모터로. 그래서 바퀴 끌리는 소리나 뭐 이런 뭐 토크 벡터링 이런 거 뭐 고도의 장치가 들어간 차보다도 전기차 세팅하기가 더 쉬워요. 잠깐 몰아봤는데도 네 바퀴 제어는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뭐 일반 도로에서 제가 코너링까지 오늘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 네 바퀴 제어에 대한, 예, 그런 느낌이나 좀 격한 상태에서의 어떤 제어 능력, 이런 것들은 다음에 저희가 차를 빌려서, 예, 서킷을 가든지 아니면은
저에게 익숙한 자유로 통일동산 쪽에서 뭐 좀 어떻게 해보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행 느낌은 이 정도까지만 일단 보내드리겠습니다. 장희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